제게 전화를 주셨다는 건 각오는 되셨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제가 한동안 말이 없자이내 그녀가 입을 뗐습니다. 분명히 그때 모든 걸 하시겠다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보군요. 아직 별로 간절하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먹고 사실 만한가 보네요.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죠. 그야 죽도록 하기 싫었으니까요.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정말 제 전부나 다름없던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이내 그녀가 끊으려고 하더군요. 그에 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그녀가 흡족한 음성으로 말했죠. 좋아요. 그러면 저번에 제가 주소 보내드렸던 이사장실로 오세요. 저는 방에서 먼저 씻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몰고서 이사장실로 향하기 시작했죠. 사실 말이 이상장실이었지 그녀의 개인 오피스텔이었죠. 좋아요. 저는 그녀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죠. 식탁에는 우아하고 고급진 캔들이 켜져 있었죠. 게다가 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먹음직스러운 식사들까지. 그녀는 먼저 테이블에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이내 저를 빤히 바라보며 저쪽 맞은편 의자를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요. 이 큰 방에 오로지 그녀의 음성만 울려 퍼졌죠. 어찌나 집이 큰지 이사장님의 음성이 다시 메아리 마냥 되돌아왔습니다. 이 큰 오피스텔에 있는 사람은 저희 단 둘뿐인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죠. 그냥 단둘이 이 큰 오피스텔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더군요. 들어요. 네. 그 뒤로는 식기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먹는 내내 너무나도 긴장이 되어서 심장이 터지는 것만 같았죠. 매도 빨리 맞는 편이 나은데 이사장님은 말을 전혀 하시지 않고 그저 식사만 하고 계셨죠. 속이 정말 타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신 건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딸은 고등학교 퇴학이라는 최악의 이력을 가진 채로 사회에 나가게 될 테니까요.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사모님,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의 사모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이내 고혹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뭐가 준비됐다는 겁니까?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사모님께서는 말없이 제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가리키셨죠.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실수입니다. 실수. 아니, 사실 정말 실수는 아닐 겁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아내뿐이니까요. 그게 무의식 중으로 나타난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몹쓸 짓이지만 잠깐 아내를 잊어야만 했죠. 아니, 아내를 잊는 건 불가능할 테지만 연기라도 해야 합니다. 제가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있는 약혼 반지를 빼려 하자 사모님은 빤히 바라보시더니 픽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됐어요. 굳이 안 빼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편단심이라 나쁘지 않네요.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제게 약속했던 걸 취소하려는 걸로 보였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계속해서 제가 약혼 반지를 빼려 하자 이사장님이 제 왼쪽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에 저는 사모님을 빤히 바라봤죠. 정말 환하게 웃으시며 말하시더군요. 오히려 이게 그쪽 분다워서 더 좋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녀가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비꼬는 것만 같았죠.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빼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왼쪽 손을 꼭 붙잡고 있었죠. 그에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안 빼셔도 됩니다. 약혼 반지는 계속 쭉 끼고 있어요. 네?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집에 가보세요. 역시 제게 큰 실망을 하신 게 맞았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딸 인생도 끝이니까요. 아니요, 저 정말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이사장님은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정말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러시는 게 딸의 징계건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건 제가 막아 드릴 테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그에 저는 눈을 휘둥그레뜬 채로 사모님을 쳐다봤죠. 정말입니까? 예, 제가 빈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야 지금 제 딸은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아들을 밀친 것 때문에 학교의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원래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상대가 너무 안 좋았죠. 그냥 단순히 학부모도 아니고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니까요. 그 정도 되면 이사장님도 반대를 하시려면 정말 많은 각오를 하셔야만 했죠. 아무리 사립 고등학교라고 한들 교육청에서 교사들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시게 된다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받던 지원이 끊겨서 온전히 자신의 사비로 학교 운영 자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생각으로 여기에 정말 많은 각오를 하고 찾아온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쪽의 그런 모습이 제게 더 흥미를 끄네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일편단심이 그쪽 분은 재밌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선택하다니 역시 제가 흥미가 끌릴만해요. 도전 욕구가 끌어오른다고 해야 할까요? 픽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는 말은 네, 오히려 저는 지금 그쪽 분의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네요. 여전히 제 왼손을 잡은 채로 개구장이 마냥 환하게 웃으시며 말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순수하고 귀여운 어린아이 같았죠. 딸의 징계거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자택에 돌아가세요. 따님분이 지금 많이 힘들 텐데. 그에 제가 말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사장님 학교에 불이익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에 피식 웃으시며 말하시더라고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한 학교의 이사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지 아십니까? 그녀의 말이 맞긴 했지만 이건 조금 경우가 달랐죠. 교육부와 사립학교는 절대적인 갑과 을의 관계이니 말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점과 손님보다 더한 갑을 관계였죠. 가게 사장이야 손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그럴 수가 없었죠. 지금 받고 있던 모든 지원이 끊겨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씩 웃으시며 그러더군요. 이걸로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 생겼을까요? 그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죠. 아, 아쉬워라. 아직은 아닌가 보네. 뭐 아직 보여드린 게 없으니 이해는 합니다. 내일 학부형 자격으로 학교에 오시죠.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멀뚱멀뚱 뜬 채로 있었죠. 지금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휴대전화에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딸이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불안한데. 지금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내일이면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너무 불안해. 저는 그의 차를 타고 제 집으로 갔죠. 위치는 강남의 대치동이었지만 엄청나게 허름한 빌라였죠. 심지어 무척이나 비좁았습니다. 일전에 갔던 이사장님의 집과 대비되니 정말 무척이나 초라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것만으로도 제게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월세를 내는 데만 제 월급의 절반이 사라졌죠. 교사 월급으로 대치동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내 저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죠. 딸이 저를 보더니 푹 안기더군요.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불안했던 모양이었죠. 아빠,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여기서 퇴학당하면 나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돼? 평소에는 그렇게 어른인 척하던 딸의 속마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검정고시 봐서 어떻게든 중졸은 면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내신 아예 활용도 못하게 되잖아. 내가 의대 가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의대를 가기 위해 정말 평생을 바쳤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걸 바쳤으니까요.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린 마음에 하는 장래희망이라 생각했죠. 왜 저희도 예전에 장래희망하면 대통령을 적곤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단순히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제 딸은 단순히 어릴 때 하는 망상 같은 것이 아니었죠. 정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낮 가리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죠.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도 가장 학구열이 높은 지금 사립학교에도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평생을 바친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생긴 것이니까요. 지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어지간한 어른도 견디기 힘든 걸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한 딸이 마주보아야 하니까요. 나 여기서 잘못되면 평생을 바쳤던 게 수포로 돌아가. 아빠, 나 진짜 어떻게 해? 제게 안겨서 끄끄 울더군요. 평소 어른스러운 척 하던 녀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원래 제 와이프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나서 저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항상 어른인 척 하던 녀석인데 말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랬던 녀석인데 얼마나 불안하면 이럴까 정말 부모로서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진짜야? 당연하지. 이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그의 딸이 눈을 휘둥그레뜬 채로 저를 보더군요. 이사장님이 도와주신다고? 대체 아빠를 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은 오늘은 일찍 자자. 내일 많이 바쁠 테니까. 내일은 정말 바쁜 날이 맞을 테니까요. 바로 딸의 인생이 걸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그의 딸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 누웠죠. 너무 피곤했는지 이내 잠에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군요. 분명히 딸 앞에서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야 이사장님은 그냥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셨을 뿐이지 계약서를 적으신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야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고위 공무원의 아들과 일개 교사의 딸.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너무 뻔하죠. 게다가 제 딸의 손을 들어줬다가는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하실 텐데 말입니다.
제 딸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아빠일 뿐이니까요. 결국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에 일어나서 딸과 같이 차를 타고 학교로 나갔죠.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그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군요. 학교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서 망할 그 녀석이 보였죠. 바로 제 딸의 인생을 망친 녀석 말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가가서 쌍욕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녀석은 이쪽을 보더니 씩 웃더군요. 이내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그러게 내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고분고분하게 내 말 따랐으면 이럴 일 없잖아. 주먹이 꽉 쥐어졌죠. 이 녀석은 민지가 싫다는데 끊임없이 민지에게 구애를 했죠. 결국은 밤에 민지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손에는 초콜릿과 다른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든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가와서 민지에게 초콜릿과 꽃을 건네며 고백을 했죠. 대체 집 주소는 어떻게 안 것인지 민지가 너무 소름 끼쳐서 밀쳤는데 그걸 넘어진 걸로 학교 폭력으로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었죠. 원래라면 말도 안 되는 행위였죠. 오히려 녀석이 정식으로 고소당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왜냐하면 녀석의 아버지는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이니까요. 단순히 이사립 학교의 목숨줄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인 저희 목숨줄도 쥐고 있는 셈이니까요. 정말 아빠가 되어서 딸을 잘 되게는 못해줄 망정 딸이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해주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든 무능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면 취하해줄게. 어때? 민지야, 나랑 지금부터라도 사귀자. 그의 민지가 입술을 꾹 깨물었죠. 민지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 하더군요.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교사직을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민지의 그런 꼴은 도저히 못 보겠더군요. 그 누구보다 민지는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니까요. 그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제 딸인데요. 저는 녀석이 앞에 나섰죠. 이내 말했습니다. 이러는 거 스토킹 범죄인 건 알고 있니 꼬맹아? 아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전곡을 찔렸는지 입술을 달싹이더군요. 꽤나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 녀석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남자를 보고선 씩 웃더군요. 이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그 말 한 거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빠 오고 있는데 우리 아빠 앞에서도 그 말 할 수 있어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죠. 그야 당연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건 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즉,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교육청의 고위 공무원이었죠. 규철이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쪽으로 오더니 저를 쓱 보더군요. 아빠, 저 아저씨가 나보고 스토킹 범죄 저지르는 쓰레기라고 했어. 아들의 칭얼거림에는 대꾸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이내 말을 꺼냈습니다. 수덕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최민호 교사님이시네요. 그쪽 교장 선생님님과 저번에 식사 자리 가졌는데.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막상 각오는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말입니다. 특히 저는 사립이 아닌 공립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마치 호랑이를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얼어붙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제 아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하셨네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겠죠? 수덕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최민호 선생님. 딸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어떤 말이라도 하길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의 말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상 제 평생을 바쳐서 된 교사직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런 저를 보더니 이내 픽 웃더니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선 말하더군요. 그럼 들어가자. 이내 규철이 녀석도 저를 보더니 픽 웃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주제에 센 척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처음 깨달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분명 각오는 했습니다. 교사직이 파면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막상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제 자신이 이렇게 무능하다는 걸 이번 기회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아니, 제가 무능한 건 상관없지만 제 딸 앞에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그러기 싫었는데 옆을 보니 제 딸의 눈빛이 죽어싶더군요. 사실상 이제 끝이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야 아버지라는 놈이 이런데 대체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명백하게 규철이 아버지보다 아래일 텐데 말이죠. 주먹이 꽉 쥐어지더군요. 이렇게 무능한 놈이 아버지인지 이대로라면 딸의 징계위원회 결과도 너무나도 뻔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봤죠. 바로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이내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죠.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그의 저쪽 안으로 들어가는 규철이와 규철이의 아버지를 보더니 이내 지금 상황을 이해한 듯 끄덕이시더군요. 아, 대충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겠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도와드리겠다고요. 그럼 같이 들어가죠. 그의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뭐야, 아빠, 그때 이사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던 게 진짜였어? 그에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죠. 지금은 이사장님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대체 왜 도와주시는 건데? 아니, 그것보다 정말 도와주신대? 대체 왜? 하지만 저는 그에 차마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야 이사장님이 민지를 도와주신다는 게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요. 헛된 기대는 더 큰 절망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걸 살면서 뼈저리게 학습을 했으니 말입니다. 들어가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딸의 손을 잡고 이사장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이사장님의 뒤를 따라갔죠. 이내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번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장소였죠. 이사장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저 혼자서 어떻게든 변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최대한 반항은 하고 당해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내 멍하니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죠. 바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규철이 아버님과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고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저 같은 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리가요. 한 학교의 교장마저도 교육청 고위 공무원의 편인데 말입니다. 이내 징계위원회가 시작되었죠. 외부에서 온 감사원 사람이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17회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로 규철이 녀석의 음성이 이어졌죠. 사실상 일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민지가 과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민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민지가 집 앞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소름 끼친다면서 밀치더라고요. 멍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녀석은 딸이 집 앞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몇 번씩이나 계속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사실상 교장까지 고위 공무원인 규철이 아버지의 편인 걸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부터는 그냥 도축 나를 기다리는 소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무능한 아빠였습니다. 이런 게 무슨 아빠 자격이 있는지 싶었습니다. 그의 배심원 자격으로 온 학부모들이 말하더군요.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민지가 잘못했네. 학부모들 모두 교장을 슬쩍 보며 말하더군요. 교장이 그의 흡족한 눈치이자 그들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무리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걸 아지만 과제 도와주러 온 친구를 밀치는 건 참.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쯧쯧 참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규철이 아버님. 뭐 확실히 가정교육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도 민지 정도면 그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 없이 아버님 혼자서 키우셨으니까요. 역시 맞는 말씀만 하시네요. 규철이 아버님은 괜히 그 자리까지 올라가신 게 아니라니까. 그들 모두 교장의 눈치를 보며 규철이 아버님을 지지했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괜히 교장에게 밉보였다가는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갈 테니 말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따두면 확실히 자신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저에게 잘 보여서 이득은 전혀 없죠. 이내 외부에서 온 감사원 사람이 학부모의 말만으로는 신뢰가 안 갔는지 그 자리에 있는 교사들을 보며 말했죠. 평소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그걸 알아야만 그 말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규철이가 민지를 왜 찾아갔는지에 대한 건 말입니다. 그게 이번 판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는 중립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의 교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누가 먼저 말을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죠. 그 중에서 기름진 배를 가진 사람이 손을 들더군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 기름진 배를 가진 남성은 규철이의 아버지를 힐끔 보고서는 말했죠. 민지가 기철이를 좋아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민지의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도 민지가 기철이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기철이를 밀친 것이었죠. 기철이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사분들의 의견도 동일합니까? 그의 교사들이 서로 시선을 힐끔거리며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다가 교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뒤로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며 모두들 제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었던 것이겠죠. 비록 근무하는 학교는 다르지만 같은 교사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지 학생의 생각은 어때요? 하지만 민지는 입을 열지 않았죠. 여기서 더 말해봤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미 교사들이 증인을 다 서주었고 배심원 자격으로 온 학부모들도 모두 동의했고 심지어 교장도 저 녀석의 말을 믿는데 여기서 뭐 어쩌겠습니까? 심지어 아버지라고 따라온 사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그걸 보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민지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입니다. 제 모든 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죠. 마치 숫사자가 하이에나 무리들 중에서 대장만 찾아서 물어 죽이면 다른 하이에나들이 다 해산하는 것처럼 저기서 대장만 물어야 했죠. 바로 규철이 아버지 말입니다. 규철이 아버님. 그의 규철이 아버님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오히려 자식 교육은 아버님이 못 시킨 것 같습니다만. 뭐라고요? 그의 표정을 찡그리더군요. 아마 제대로 긁힌 모양이었죠. 이 회의실에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싸고만 돌면 나중에 큰일 날 겁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작정 덮어주고 감싸주는 건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자식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훈육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의 규철이 아버지가 손을 떨더군요. 아마 자기가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교사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죠. 마치 초식동물이 사자를 들이받은 격이니까요. 사실 이렇게 들이받은 순간부터 제 교사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교육청 고위 공무원에게 찍힌 이상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보다는 딸의 인생이 먼저였죠. 딸이 그런 저를 보더니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내 규철이 아버지가 눈을 날카롭게 눈을 뜬 채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말하고 싶으신 게 뭡니까? 아마 저렇게 눈을 날카롭게 뜬 채로 말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겠죠. 하지만 어차피 저는 이미 다 잃을 걸 각오했기 때문에